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The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s. 오늘은 뒤틀린 거울 속의 여러 장면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울은 아주 정확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을 반사하는 거기 때문에 입사각하고 반사각의 차이가 되는데, 거울은 좌우가 우선 대칭이며 사실은 상 자체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확실치를 않습니다. 물론 거울의 이제 볼록 목목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차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거울은 정확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울에 여러 가지 뒤틀린 거울을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여기서 대략 아나포피가 아트의 거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금 잘 보이게 만들어진 그런 거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탁 보면은 상당히 모습이 깨끗해지고 잘생긴 모습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틀린 거울일수록 그런 것이 강합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뒤틀린 거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확도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의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뒤틀린 거울을 바라보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사건을 대하고도 올바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어떤 것이 올바른가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달리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영국 RSA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데 좀 참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걸 어떻게 올바르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정치꾼들이 현재 국제 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교의 어떤 측면이 상당히 뒤틀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일본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개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1년 쓰나미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전에 인류에게 큰 교훈을 남긴 원전 사고의 하나가 소련의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입니다. 그런데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약 10배 정도다 이렇게 본다라고 그래요. 얼른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잘 모르겠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일본의 나가사키에 원포를 투하했는데 그거에 한 100배
체르노빌의 한 10배 정도의 원폭 피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의 상당한 유식층은 캐나다나 뉴질랜드로 다 호주나 이런 데로 이민을 갔는데 그 이민자들을 제한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의 지배를 받아왔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과를 받을 건 받고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건데 일본이란 나라는 좀 어쩐지 특이하게 자기들의 잘못을 어떻게든지 덮으려고만 합니다. 전쟁의 지기는 일본인데 세계사에서 한국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것도 특이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역사에서 여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그 누군가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고 통일의 길을 마련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어느 나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어떤 예견입니다. 미래학자들은 2025년경에 우선 그 지구의 인구가 상당히 감소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이 이제 희생이 됨으로써 인구 감소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제 어떤 마찰, 뭐 무역 전쟁 등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세계사에서 특히 중국이 이제 대만을 양한 어떤 관계로 그 중국이 지금 현재 7나라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나라마다 굉장히 독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을 치는데 이제 홍콩 문제도 있고 그 대만 문제도 있고 해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많은 피해가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많은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베트남 월맹과 월남이 전쟁할 때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파병을 합니다. 파병을 하고 이제 얼마 있다가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박정희 정권을 이제 상당히 겁을 주는데 청와대까지 북한 특수부대가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로 밝혀지는데 그게 이제 월남 파병 문제를 어떻게든지 이제 겁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이제 대결을 할 때 만약에 무슨 조건이든지 간에 우리가 전쟁에 참여를 한다라면 그게 온전하게 넘어갈 일인지 한번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고 교훈 삼아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난무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계사에서 소위 소멸될 나라가 어디냐 했을 때 되게 북한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남쪽 정부, 남한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OECD 국가가 한 30몇 개국인데 제일 먼저 소멸될 나라가 한국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좀 어찌 보면은 불쾌하기 짝이 없고, 어쩌다 우리가 이런 판국까지 이르게 됐나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일본이라는 나라 때문에 여러 가지 역사적 질곡을 거칩니다. 고종 때의 일이죠. 뭐 영국이 이제 중국에 그리스도교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중국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하는데, 만주 쪽을 공략하려고 할 때 고종 때 이제 상당히 한국이 여러 가지 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한국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일본이 그때도 역시 반대를 해서 우리가 좋은 도약의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과연 일본이 한국을 위해서 어떤 차원 높은 생각을 하는 건가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과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적극 오쳤다라고 하는데, 우선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세계 곳에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 희생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돕는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상당히 전략적 관계를 가지고 지정학적으로도 우리가 중국을 멀리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하고 새로운 활로를 길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뒤틀린 거울을 쳐다보고 못있게 생각하는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올바른 좀 더 순수한 평면적인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진면목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말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산업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반도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동차 문제도 뭐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 외에도 AI 시대에 이제 생각해 볼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AI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보는 것보다도 그 AI를 창안하는 많은 사람들의 알고리즘에 대한 그 책임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습니다. 우선 그 의도했던 것이 약간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알고리즘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진통이 있지만 거의가 그것은 무시하는 입장이 되고 어떤 성취에 대한 만족을 어떻게 이용한다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서도 그
이 AI에 대한 것 같은 그 알고리즘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나는 최근에 다른 도는 모르겠는데 우리 도의 그 교육 그 수장이라고 하는 분들의 사고가 정말로 AI 알고리즘 자체 하나라도 검토해 볼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애들 데리고 무슨 이상한 놀이 같은 거나 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뒤틀린 거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빨리 정리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